11권 4장.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안녕하세요 친구들. 사막에는 비밀이 많아의 네 번째 이야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를 만나볼 차례예요. 앞에서 사막에 적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동식물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교과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볼게요. 사막에 적응한 동식물에 대한 내용은 초등 3학년 과학의 동물의 생활, 초등 4학년 과학의 식물의 생활, 초등 6학년 과학의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중등 1학년 과학의 생물의 다양성 단원과 연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봤듯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것과 물을 구하는 일이었죠? 그것은 동물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사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물, 낙타를 볼까요? 낙타는 초식동물 중에서도 덩치가 큰 편이라서 먹이도 많이 먹어야겠죠? 그런데 사막에는 풀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낙타는 남들이 못 먹는 걸 먹을 수 있는데 그건 가시로 뒤덮인 선인장이에요. 낙타의 입술과 입안 피부는 두꺼워서 가시가 있는 선인장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낙타의 상징인 혹도 사막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혹에는 지방이 가득한데 물과 먹이가 부족할 경우 이 지방이 분해되면서 에너지와 물을 얻는다고 해요. 덕분에 낙타는 물 없이도 20일 이상 버틸 수 있어요. 사막에서 물을 얻기 어려운 만큼 낙타는 몸속의 물을 최대한 아끼는 신체 특징도 갖추고 있어요. 일단 두꺼운 가죽으로 덮인 몸에는 땀구멍이 없어요. 땀을 흘리지 않아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소변도 달라요. 물이 빠져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 소변을 조금씩만 배출하는 거죠. 덕분에 낙타 소변은 색이 진하고 냄새가 지독하다고 해요. 사막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모래바람도 문제죠. 낙타는 어떤 동물보다도 긴 속눈썹으로 모래를 걸러낸답니다. 게다가 콧구멍도 뚜껑처럼 닫을 수 있는 구조라서 모래가 들어오는 걸 막죠. 또한 모래 위를 걷다 보면 발이 푹푹 빠져서 흙바닥보다 걷기가 훨씬 힘들어요. 낙타는 특이한 발 모양으로 이 문제도 해결했죠. 두 갈래로 갈라진 발가락은 넓게 퍼져서 몸무게를 분산시키고 평평한 모양의 굳은 살이 가득한 발바닥은 모래에 발이 빠지는 걸 막아준답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막여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막여우는 크기가 어른 팔뚝 정도밖에 안 돼서 여우 중에서 제일 작은 종류예요. 그런데 귀는 몸 길이의 반 정도로 매우 크죠. 귀가 그렇게 큰 이유는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랍니다. 귀에는 가느다란 혈관이 그물처럼 지나가는데 넓고 얇은 귀를 지나가면서 데워진 피를 식히는 거죠. 따라서 체온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대박! 사막여우와 마찬가지로 큰 귀를 가진 동물이 사막토끼예요. 사막토끼도 사막여우처럼 큰 귀를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하죠. 낮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땅속에 숨어서 쉬는 동물도 많아요. 땅속은 바깥보다 온도가 4에서 5도 정도 낮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에 사는 쥐종류인 반디쿠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막에서 사는 날쥐, 땅다람쥐 등이 그런 종류예요. 이들은 밤이 되면 나와서 열매를 찾거나 벌레를 사냥한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물을 얻는 종류도 있어요. 나미브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안개가 끼는 새벽에 모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물구나무 자세로 한참 동안 서 있어요. 그러면 안개 속의 습기가 날개에 붙어서 물방울이 맺힌답니다. 커진 물방울은 머리 쪽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그 물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이 책 3장에서 봤던 안개그물을 이용해서 물을 모으는 방법과 같은 원리인 것 같지 않나요? 안개그물이 바로 이 딱정벌레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발명품이랍니다. 사막에는 이 원리를 아는 동물이 또 있어요. 그건 투명한 피부에 커다란 눈을 가진 팔마토게코 도마뱀이에요. 큰 눈에는 얇고 투명한 눈꺼풀이 있는데 안개가 끼면 안개의 습기가 눈가에 물방울로 맺힐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리죠. 그리고 물방울이 맺히면 혀로 핥아서 수분을 보충하죠. 마지막으로 사막에 사는 동물 중 가장 놀라운 종류를 소개할게요. 개구리 같은 양서류는 몸에 습기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건조한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막에 사는 양서류가 있다고 하니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것은 바로 사막두꺼비인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땅속에서 지내요. 그러다가 비가 와서 작은 웅덩이가 생기면 후다닥 나와서 재빨리 짝짓기를 하죠. 그리곤 작은 웅덩이에 알을 낳고 다시 땅속으로 숨어요. 웅덩이에 남겨진 알들은 물이 마르기 전에 자라야 하겠죠? 그들은 2주 만에 다 자라서 두꺼비의 모습을 갖춘 후 부모처럼 땅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비 올 때를 기다리며 잠을 자는 거죠.
마치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듯이 말이에요. 살펴보았듯이 사막에도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리고 그들 모두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죠. 자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들이 많은 만큼 배울 점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막에서 많은 동물이 나름의 방법으로 산다는 걸 알았죠? 이번에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막 식물 중 대표적인 것은 다육식물이에요. 작은 화분에 통통한 모습을 한 식물, 본 적 있나요? 다육식물은 사막이나 높은 산과 같이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줄기, 잎, 그리고 뿌리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종류를 말해요. 물을 내부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에 비해 통통한 모습을 가진 경우가 많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잎이 가신 모양이거나 전체가 공 모양을 이루는 것도 있어요. 또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과 줄기 표면에 왁스 성분을 만들기도 하고 이슬이 표면에 잘 맺히도록 잔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이런 다육식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선인장이랍니다. 선인장 중에서도 가장 멋진 사화로 선인장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물을 저장하는지 알아볼게요. 선인장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바로 사화로 선인장인데 키가 15m까지 자라고 무게도 8톤이나 되는 거대한 몸집을 자랑한답니다. 사화로 선인장도 꽃이 피는데 밤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 져요. 수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막에서 나무처럼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딱따구리가 집을 짓기도 해요. 딱따구리가 구멍을 파놓으면 사화로 선인장은 수분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구멍 주위를 딱딱하게 굳히죠. 그러면 딱따구리에겐 쾌적한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대박! 다른 선인장처럼 잎 대신에 가시가 부성하죠. 가시는 잎보다 좁고 딱딱해서 수분이 거의 증발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시 때문에 동물이 함부로 먹지도 못하죠. 다만 낙타는 예외이긴 해요. 줄기 안에는 가늘고 질긴 줄기가 또 있어요. 이 속줄기는 선인장이 물을 많이 흡수해서 무거워져도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죠. 몸통에는 주름이 가득한데 물을 많이 흡수할수록 부풀어 올라서 팽팽해지죠. 주름 잡힌 몸통을 가진 이유가 물을 최대한 많이 저장하기 위한 구조인 거죠. 그리고 땅속의 뿌리는 사방으로 25m나 넓게 뻗어 있어요. 덕분에 비가 내리면 1년치 물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답니다. 낙타부터 선인장까지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인간이 사막에서 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터득했듯이 동식물도 각자 특이한 신체 구조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잘 아셨죠? 딱정벌레로부터 안개그물을 배웠듯이 그들의 기술을 연구한다면 인류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막에 적응한 동식물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안녕!